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레드햇의 솔루션 아키텍트 이승일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세션은 파트 1으로 파이썬 그리고 제이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세션 마지막 쯤에 두 번째 파트, 다음 주에 진행할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실제로 그 레드햇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픈소스 기반의 웹 UI 기반을 했을 때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파이썬하고 제이슨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오늘 강조할 부분은 제이슨을 어떤 식으로 핸들링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걸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컨셉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설명드린 걸 기반으로 다음 주에 실제로 파트 2인에서 어떤 식으로 해당 세션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1991년에 발표한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비전공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라고 많이 합니다. 요즘 보면은 제 아들들도 학교에서 이거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요. 기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이 파이썬에 대해서 많이 옆에서 많이 물어보들 보시더라고요. 비전공자 분들 중에서 나이 분들 물어보시던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다.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다는 건 다양한 필드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혹은 공부 목적이 됐든 업무 목적이 됐든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장점 중에 하나는 비슷한 함수 모듈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보실 수 있고요. 리눅스나 윈도우에서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C 언어보다도 느린데요. 보통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적인 연산을 하는 부분은 C로 짠 다음에 그걸 파이썬으로 랩핑해서 마치 파이썬 모듈 형태로 호출하는 방식을 많이 짜기 때문에 그분이 상관없다는 거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또 글로벌하게 혹은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드햇과 파이썬의 관계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PSF죠. 파이썬에서 운영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버전 2의 공식 지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이썬 2는 PSF에서는 커뮤니티 서포티드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피셜하게 지원하는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레드햇에서 파이썬은 렐 7과 렐 8에 아직도 배포되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 파이썬은 PSF에서 제공하는 파이썬과 커뮤니티 버전이 다른 거고요. 저희가 레드햇의 기술 지원과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개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드햇은 렐의 패키지로 파이썬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맨 아래 보이듯이 2024년 6월까지도 파이썬 2.7에 대해서 렐에서 8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렐7도 마찬가지로 파이썬이 2.0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해당 파이썬에서는 똑같이 지원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이썬 2.0를 과거에 모듈 쓰고 있거나 혹은 기타 다른 사이트나 혹은 어떤 개발 프로젝트에서 쓰고 계시다면 호스트 운영체제를 렐로 바꾸시면 파이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레드햇과 파이썬에서 간단히 업데이트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주제할 거는 제이슨인데 사실 야물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제이슨과 야물은 사실은 많이 쓰는 데이터 표현 형식 방식 중에 한 가지 지식입니다. 제이슨은 알고 계시다시피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고요. 보통 속성값, 키값, 혹은 스칼라값, 혹은 배열값 등등으로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장점은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야물도 마찬가지지만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읽기 쉽다.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언어하고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각각 사용 가능하다. 즉 별도의 다른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교환할 때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채용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와 비슷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단점이 아닌 단점은 사실은 해당 각각에 대해서 주석을 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대신 별도의 키를 추가해서 거기다 디스크립션 형태를 넣는 것으로 많이 하고요. 제이슨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문법적인 오류를 취약해서
특정한 데서 뭉쳐버린 에러가 나면 제이슨 자체에 대한 파싱이 안 된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야물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물은 첫 번째 써있는 야물 엔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형태로 축약어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아주 쉽게 키하고 그다음에 콜론을 찍고 값 형태로 한 줄 하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죠. 한 줄에 모았을 때는 중괄을 이용해서 쉼표로 구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장점은 초창기에 저도 XML을 좀 많이 썼었는데 XML과 문법적으로 유사하고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읽어 내려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각각에 대해서는 주석도 사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인과 공백으로 블록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똑같은 칸이 띄어져 있으면 같은 블록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보시면 이게 공백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줄로 작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야물 파일을 분명히 정상적으로 작성해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을 돌리면 계속 구문 에러나 혹은 데이터 에러가 나는 등이 있는데, 보시면 실제로 공백 등이 문자가 숨어 있어서 혹은 안 보여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윈도우나 혹은 리눅스 사이에 바꿀 때, 혹은 기타 다른 운영체제 간에 바꿀 때, 혹은 에디터에 ADF에 있는 코딩에 빠져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실제로 네드앱에서 많이 쓰고는 제품에서 데이터 모듈 형식은 대부분 JSON과 야물 형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이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RESTful API 기반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야물은 오픈시프트부터 시작해서 앤서블, 그다음에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 등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파이썬과 그다음에 제이슨, 야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다음부터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제이슨 관련해서 데이터를 오퍼레이션 할 때 많이 쓰는 명령어가 JQ입니다. 커맨드 라인은 JQ고요. 그다음에 저희 레드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이 쓰시는 게 자바스크립트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에서 파이썬 기반으로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보시면 실제로 제이슨 코드가 왼쪽에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예. 제이슨에 현재 두 개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컴퍼니는 레드에, 그다음에 사용자는 섀도우맨이라고 두 개의 레드인이 들어갈 수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컨솔에서 에코 쳐가지고 한 줄로 한 다음에 JQ 프로세스죠. 프로세싱 하는 걸로 점을 찍으면 이렇게 이쁜 포맷으로 보이게 됩니다. 컴팩트하게 출력을 하려면 마이너스 C를 붙이면 이렇게 한 줄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걸 설명하느냐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주 하는 세션에서 이런 옵션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레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품하고 그냥 프로덕트, 모듈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자동화하고 이런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다. 이런 형식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JQ에 익숙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는 나중에 공유 드릴 거니까 공유드린 문서로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붙이시면 실행이 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처럼 왼쪽에 보이는 JQ 명령으로 왼쪽같이 보여준다면 파이썬에서는 오른쪽에서 같이 import JSON이라는 패키지 모듈을 임포트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해당 JSON 오브젝트가 왼쪽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 왼쪽에 JQ에 있는 거가 똑같이 똑같이 한 줄로 써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JSON 오브젝트고요. 딕셔너리라는 표현인데요. JSON 오브젝트를 합니다. 해당 파이썬 객체를 json.dump라는 걸 써서 스트링 문자로 바꾸고요. 해당 아래에서 보시면 프린트해서 쓰시면 아래 실행 결과 같이 보시면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옵니다. 디폴트로 JQ에서는 디폴트가 이쁘게였지만 파이썬에서는 디폴트가 한 줄로 이렇게 쭉 이어서 나옵니다. 얘를 실제로 JQ에 쳤을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인텐드 들어가게 하시려면 옵션으로 인텐드 줘서 주시면 오른쪽 아래 같이 똑같이 실행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이슨에 대해서 출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이슨 파일 생성입니다. 왼쪽에서 JQ로 파일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JQ 자체는 처리만 담당하고 실제로 아웃풋에 대해서 파일로 저장하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코를 해서 나온 거를 JQ로 한 다음에 이거를 리다이렉션에서 파일명을 찍어주면 아래처럼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RESTful IP나 그다음 기타 등등에서 장고나 기타 등에 쓸 때 이렇게 JQ 같은 거 연동할 때 등을 할 때 가볍게 파싱해서 파일 저장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작업을 파이썬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import JSON을 합니다. 다음에 해당 오브젝트를 설정하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파일을 오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yimport.js라는 파일을 라이트할 목적으로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에다가 해당 오브젝트를 저장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intend to를 주면 이렇게 왼쪽 그림 같이 아래 그림 같이 이쁘게 프리티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ython write json 하시면 아래처럼 실행에 나오는 파일이 생성이 되고 해당 파일을 열어보면 실행이 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을 생성한다. 즉 일반적인 어디서부터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해당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은 JQ 명령어랑 오른쪽에 파이썬에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파일로 떨궈져 있는 혹은 이미 처리한 데이터가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를 읽는 경우입니다. 왼쪽에 위에서 보시는 것같이 JQ를 할 때 JQ하고 점을 찍으시고 닷을 찍고 파일을 찍으시면 아래처럼 이쁘게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읽기만 하는 경우보다도 기타 여러 가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뒤에 옵션을 쭉 달기 때문에 아래처럼 파이프를 써서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cat하고 파일 하신 다음에 파이프를 하나 치시고 JQ 주시면 왼쪽 아래처럼 똑같이 위 아래랑 같은 건데 똑같이 있습니다. 단 아래쪽을 좀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썬으로 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JSON 파일을 읽어서 출력할 때 보시면 항상 첫째 줄에는 해당 모듈을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리드 모드로 myImport 파일 JSON을 엽니다. 그럼 해당 파일을 json.load를 이용해서 스트릭 딕셔너리 형태로 바꿔줍니다. 오브젝트 객체를 바꿔줍니다. 해당 객체를 문자열로 다시 한 방에 바꾼 상태를 그냥 프린트하면 아래처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어딘가 설정되어 있는 JSON 파일들을 읽어서 오브젝트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오른쪽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즉 JSON 파일을 읽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읽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읽거나 JSON을 하거나 모든 거 하는 거는 해당 각각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당 JSON 각각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읽거나 서치하거나 딜리트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 등등을 많이 하실 텐데요. 실제로 왼쪽에 보시면 해당 아이템을 선택해서 출력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y.info라는 tool라는 JSON 파일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컴퍼니는 레드에 유저는 섀도우맨, 그 다음에 info라는 키가 있는데 info라는 키 아래를 값으로는 똑같이 또다시 딕셔너리 형태의 이렇게 튜플 형식의 형식으로 데이터가 또다시 있다. 그리고 JSON 형태도로 프로덕트의 배열 형태도 같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 형태는 주로 오픈스택에서 실제로 명령어 취득하고 나는 아웃풋을 JSON 포맷으로 형태하거나 오픈시프트 혹은 포드맨, 기타 등등 렐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명령을 쳐서 JSON 포맷을 바꿔보시면 비슷한 형태로 많이 나오고 이러한 형태로 다양하게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실제로 몇 가지를 출력해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값을 확인하는 건데요. JQ하고 점하고 항상 루트는 점이기 때문에 점으로 시작합니다. 점하고 컴퍼니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해당 컴퍼니에 있는 값을 찾는 건데요. 보시면 오른쪽에 레드햇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항상 그랬듯이 캣하고 파일을 먼저 찍고 JQ에 대해서 옵션을 주는 걸도 많이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찍고 그다음에 JQ, 그다음에 마이너스 C는 컴팩트입니다. 위에서처럼 이렇게 이쁘게 프리티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컴팩트하게 말할 때 이 방식을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JQ 마이너스 C 해서 점하고 인포를 치습니다. 그럼 해당 이 인포라는 거 갖고 있는 거에 값을 찾는 거고요. 보시면 한 줄로 로라고 SA, 랭귀지하고 코리안 형태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인포에서 또 하이 키에 있는 랭귀지가 뭔지를 값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똑같이 하이프라인을 치고 JQ, 그다음에 랭귀지를 치면 이렇게 코리안이가 나옵니다. 그때 옵션을 치면 마이너스 R을 추면 이렇게 큰 따옴표를 얻고 순수하게 로우 값만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파이프를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요. 이 처리기 안에 똑같이 한 방에 import.language라고 한 번에 치셔도 코리안으로 되시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로 패스를 쭉 찍어서 한 번에 값을 찍을 수 있다.
그 방식도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어레이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레이 인덱스를 쳐서 이렇게 하나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프로덕트라는 배열의 여러 가지 제품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품을 찾아라. 이게 ODF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JQ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예, 이를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해당 파일을 오픈해서 읽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파일 읽은 파일을 로드해서 딕셔너리의 오브젝트 형태로 JSON 오브젝트인데요. JSON 오브젝트 형태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칼럼을 각각 아이템을 선택할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점 컴페인 있듯이 JSON 오브젝트의 키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인포라는 걸 치시려면 인포라는 거 보시려면 똑같이 왼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인포를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포 밑에 랭귀지를 같이 보겠다면은 키를 연달아서 이렇게 키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래 레드에 그 다음에 롤하고 코리안 이런 식으로 왼쪽과 똑같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배열명을 치시고 거기에 인덱스 치시면 이렇게 ODF라는 제품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글자가 약간 캐릭터가 이렇게 자동 붙여 넣기 하니까 자동 전환이 돼서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보시면 해당 오브젝트 딕셔너리에 계속 다중 배열 형태의 인덱스를 찾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다. 이게 아이템에 대한 출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활용은 향후 다음 주 버전에서 실제 어떠한 명령어들을 실행하고 저희가 원하는 값을 찾아가지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아이템 변경은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해당 파일을 하고 해당 파일에다 이렇게 어사인 할당하는 식으로 하시면 아이템에 대한 값이, 키에 대한 값이 변경이 됩니다. 앞에서는 보시면은, 네, 실제 보시면 롤이 SA였으면 실제 얘를 어카운트 SA로 아예 명확하게 지정하겠다. 그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지정한 값이 업데이트 된 거를 jq.inf로 보시면 어카운트 ASA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에 보이는 건 파일 자체의 원본에는 업데이트를 하지는 않고요. 실제 해당 객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얘를 다시 파일로 저장하려면 똑같이 리다이렉션에서 파일명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때 처음에 읽은 파일과 두 번째 읽은 파일을 다르게 지정하셔야 됩니다. JQ 자체 프로세스가 그렇게 동작하기 때문에 다른 파일을 읽은 다음에 해당 템프 파일을 다시 원본 파일 저장하는 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열 같은 경우에도 값을 보시면 해당 JQ의 점 프로토콜 인덱스를 치면 ODF가 이렇게 셀프로 바뀌어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원본 파일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썬을 보겠습니다. 파이썬은 해당 파일을 읽어서 실제로 오브젝트로 저장한 것 같이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키를 똑같이 info 롤에다가 어카운트 s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출력해서 보면 롤이 어카운트 s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도 똑같이 JSON 오브젝트에 키 값을 각각 입력합니다. 프로덕트를 입력하고 그다음 인덱스 입력하는 상태에서 해당 아이템에다가 셀프를 업데이트 하겠다 하고 할당을 합니다. 그냥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셀프가 업데이트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 JSON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업데이트 한 거고요. 해당 변경된 값을 파일로 저장하려면 해당 파일로 다시 떨궈서 저장을 해야 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템 변경 이렇게 진행이 된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추가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추가하는 거고요. 실제 롤에 그다음에 랭귀지 이 두 가지만 있었는데 이메일 주소도 추가하겠다 보시면 해당 롤 부분에 점 인포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키를 하고 값을 쌍을 넣으면 보시는 것 같이 이메일하고 값이 해당 이메일에 대한 값이 저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배열에도 제품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레이를 추가하고 싶다면은 해당 프로덕트에 이렇게 레를 추가하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장해서 보시면 해당 프로덕트가 배열인데 인덱스가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시면 맨 뒤에 append 돼서 적는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프로덕트 뒤에 이렇게 가로를 치지 않는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파이썬에서 보겠습니다. 네, 해당 파이썬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해당 인포에서 여기서 보시면 특별하게 다른 쓰지를 않고요. 인포랑 그다음 이메일이랑 키를 넣으면 자동으로 해당 오브젝트에
이메일에 대한 키 기반으로 생성이 되고 해당 생성된 키의 섀도우 메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됩니다. 해당 오브젝트가 실제 클래스 오브젝트고요. 클래스 오브젝트 내부에서 데코레이트 된 함수들이 있어서 세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등장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방금 한 얘기 조금 이렇게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해당 프로덕트가 저기 리스트고요. 리스트 형태로 반환되는 거에서 점 어펜드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뇌를 맨 뒤에 추가한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실행 결과가 왼쪽에서 있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지우는 건 del 이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delete 펑션을 써서 JQ에서 이렇게 특정한 롤을 지우면 보시는 것 같이 롤이 없고 랭귀지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덕트에서는 해당 배열 전체에서 ODF라는 리스트를 찾아서 해당 거를 지우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OD를 병치면 약간 좀 다른데, 이런 식으로 해당 프로덕트 리스트 전체에서, 배열 전체에서 ODF라는 문자열을 갖고 있는 것을 찾아서 걔를 지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품은 이렇게 두 개만 남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del 한 명령을 써서 이렇게 키를, 딕셔너리에 있는 키를 지우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프로덕트는 파이썬에서 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remove odf를 써서 해당 값을 기반으로 해서 리스트에서 해당 제품을 지웁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사실은 모든 걸 작업할 때 이거 키가 뭔지를 알아야지 찾는데, 사실은 키가 어디인지 알려면 일일이 전체 파일을 열고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방식도 있지만 혹은 잘 알고 있으면 그 방식을 이용해도 하지만, 보통 이와 같이 잠깐하게 티익한 스크립트를 짜거나 혹은 함수를 짜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이 방식, 왼쪽에 보시는 방식은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짜는 건데, 해당 짤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복잡해요. 그리고 오래 에터가 많이 나서, 그래서 보통은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짜놓고 얘를 얘를 가지고 마치 스크립트 형태로 넣어서 하는 방식을 많이 찬다 보시면 같아요. 이 명령을 보시면 롤이란 키가 있냐 존재하는 것 자체를 찾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에 import.toJSON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롤이란 게 있느냐는 찾는 거예요. 그래서 true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있다는 뜻이죠. 롤이 있고, 그 다음에 -e 옵션을 주면 exit state로 해서 0이 리턴 되기 때문에 에코를 찍어 보시면 0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칼라라는 없는 거를 한번 찾아서 한번 입력을 해보면 펄스가 나오고요. 에코를 해서 마지막 엑시트 코드를 보시면 1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키가 있는 걸 아는데 이 키 전체 경로를 알아야지 아까처럼 셀렉트 하거나 딜리트 하거나 뭐 할 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간단하게 저기 보시면 패스에 셀렉트해서 쳐서 축 찾아서 보시면 인포하고 롤로 배열 형태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 뜻은 사실은 .info .롤이란 뜻이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문자일로 쉽게 표현을 하면 전체 리스트로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info .롤에 SA가 할당되어 있는구나,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방식을 하면 전체 만약 JSON 파일이 엄청나게 크면 이걸 다 검색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간단하진 않지만 일단은 파이썬 형태로 짜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짜는 게 꽤 있으실 거예요. 커뮤니티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그래서 요 기반을 읽고 이걸 그냥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보시면 해당 오브젝트에 롤이라는 거 있냐고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info의 롤에 있고 해당 값은 sm이다 라고 간단하게 표현한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키를 먼저 검색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작업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제이슨하고 야물 파일 변환 작업인데요. 이 앞에서 했던 작업들은 사실은 이 작업들을 마지막에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제이슨 파일을 야물을 바꿀 때는 보시는 것 같이 YQ 해서 마이너스 I 옵션을 주면 이렇게 제이슨 파일이 YQ로 야물 파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반대로 야물 파일을 제이슨으로 바꿀 때는 실제 YQ하고 점만 찍으시고 마이너스 I 옵션을 주시면 JQ를 바꿉니다. 야물 파일을 이렇게 제이슨을 바꾸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이런 제이슨 형태를 바꿔서 데이터 처리, 키 추가, 삭제, 업데이트 등을 하고 나서 다시 야물 파일로 원복할 때 많이 씁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앤서블과 오픈시프트에서 야물 관련 파일들을 조작할 때 등에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할 수 있고요. 특히 오픈스택, 오픈시프트, 파이썬, 그다음에 ODF 등을 설치할 때 야물 파일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자동으로 모든 컴필레이션 파일 자동 생성하고 그다음에 이걸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파이썬 코드에서 보시면 JSON2 야물을 이렇게 좀 더 이쁘게 되면 모듈을 이용해서 심플하게 바꾸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JS2 야물 파일이고요. 인풋 파일이고요. 이거를 실행하면 똑같이 JSON이 야물 파일로 바뀝니다. 반대로 야물 파일도 이 함수를 가지고 그대로 실행하면 똑같이 이렇게 야물 파일이 JSON으로 바뀌는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JSON과 야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를 파이썬 기반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세션 시작할 때는 간단히 인사했는데 중간에 이게 무슨 내용이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하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다음 주에 파트 2에서 진행할 파이썬, JSON 야물 기반의 레드의 모듈 연동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식으로 해당 파일들, 해당 이런 로지컬한 걸 처리를 통해서 어떠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얘를 통해 어떤 식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를 어떤 식으로 앤서블 혹은 RESTful 키 에바인 기반으로 UI를 작성하는 데에서 간단히 어떠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간단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